여러분, 7월부터 건강보험료 제도가 바뀐다는 얘기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서론만 길고 정작 본론은 없거나 너무 복잡한 영상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영상과 다르게 실제 어르신들의 고지서 사례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김복순 어르신은 딸이 결혼하며 세대 분리를 한 뒤 처음 받아본 고지서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으셨다고 했습니다. 한 달 보험료가 6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3배 넘게 오른 겁니다. 우리 딸이 독립했다고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죠? 이런 하소연이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제도 해설자 정승우입니다. 저는 지난 8개월 동안 전국 어르신들이 겪는 건강보험료 변동 사례와 공단 내부 제도까지 분석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건 단 하나였어요. 알면 줄일 수 있고 모르면 매달 수십만 원씩 손해본다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7가지 실전 전략만 소개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딱 5분만 집중해 보세요. 이번 달부터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9세 김정숙 씨가 지난달 우편함에서 꺼낸 건강보험료 고지서에는 19만 3천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8개월 전까지 6만 원이던 보험료였죠. 김정숙 씨는 고지서를 들고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손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3번, 4번 다시 확인해봐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김정숙 씨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지난해 결혼하면서 세대 분리를 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어요. 김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립한 건 딸인데 왜 본인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죠? 다음 날 아침, 김정숙 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세대 분리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는 얘기였어요. 김정숙 씨는 수화기를 꽉 쥐고 물었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요. 가족 구성이 달라지면서 보험료 산정 기준이 변경됐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김정숙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매달 13만 원을 더 내야 한다니 연금으로 생활하는 김정숙 씨에게는 큰 부담이었거든요. 여기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숙 씨가 겪은 상황은 세대 구성 변화에 따른 가입 유형 전환이었어요. 딸이 함께 살 때는 가족 단위로 보험료가 계산됐지만 세대 분리 후엔 김정숙 씨 혼자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된 거죠. 특히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문제는 김정숙 씨가 이런 변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만약 세대 분리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지금 김정숙 씨는 매달 13만 원의 추가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이면 156만 원, 연금 생활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이죠. 정보를 몰라서 생긴 실질적 손해인 셈입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서 어떤 요소들이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송만수 씨의 차고에는 2017년식 중형 승용차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송만수 씨는 75세가 되면서 운전을 거의 그만뒀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병원 갈 때나 시동을 걸어볼 정도였어요. 작년까지는 직장에 다니던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서 건강보험료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퇴직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송만수 씨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습니다. 지난달 첫 고지서에는 19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예전에 아내 명의로 나오던 가족보험료와는 차원이 다른 금액이었습니다. 송만수 씨는 고지서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내 퇴직 후 연금 외에는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부담이었거든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송만수 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원인을 알 수 있었어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송만수 씨 명의 재산이 처음으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됐다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2017년식 중형차도 포함돼 있었어요. 상담원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차라도 자동차 가액이 생활수준 평가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 여부와는 상관없이 등록된 차량은 모두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얘기였어요. 송만수 씨는 차라리 차를 팔아버릴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서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상담원이 추가로 알려준 정보가 있었습니다. 차를 처분하지 않아도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였어요. 자동차 보험료 산정 제외 신청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송만수 씨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보험료 산정에서 빼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송만수 씨는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몇 주 후 보험료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송만수 씨 같은 상황에 놓인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동차 한 대 때문에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 말이죠. 건강보험공단은 자동차를 중요한 재산평가 기준으로 봅니다. 연식이나 차종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죠. 문제는 이런 구제 방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에요. 자동차 보험료 산정 제외 신청은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차량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커졌다면 이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전북 익산에 사는 한복래 씨는 76세가 되도록 병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몸에 큰 탈이 없었거든요. 감기 정도는 약국에서 약을 사서 해결했어요. 건강검진 통지서가 와도 대부분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어요. 딸이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계속 성화를 부렸거든요. 한복래 씨는 마지못해 병원에 갔습니다. 어차피 별다른 이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검진 결과는 예상과 달랐어요. 혈압이 조금 높긴 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나이에 비해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몇 주 후 한복래 씨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등급이 재조정됐다는 얘기였어요. 한복래 씨의 건강보험료가 월 3만 원 정도 감면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복래 씨는 깜짝 놀랐어요. 건강검진 결과가 보험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상담원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검진 결과를 토대로 건강 위험도를 평가한다고 했어요.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보험료가 줄어들고 위험 요소가 많으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복래 씨는 그동안 놓쳤던 기회들을 생각해 봤어요. 몇 년간 검진을 받지 않았는데 그 사이 더 높은 보험료를 냈을 수도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검진을 안 받으면 자동으로 최고 위험군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이었어요. 한복래 씨처럼 몸이 건강해도 검진 기록이 없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복래 씨는 이제 매년 검진을 받기로 마음먹었어요.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보험료 전략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복래 씨 사례는 건강검진이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줘요.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만 40세 이상에게 2년마다 일반 건강검진을 제공해요. 이 검진 결과가 그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검진을 받지 않으면 건강 상태를 알 수 없어 최고 위험군으로 간주돼요. 실제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말이죠. 반대로 검진을 받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복래 씨는 앞으로 연간 36만 원을 절약하게 됐어요. 검진 한 번으로 얻은 결과치고는 상당한 금액이죠. 더 중요한 건 예방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조기 발견이 가능하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건강검진을 미뤄두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도 챙기고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검진 통지서를 받으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한복래 씨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장명자 씨는 72세가 되어서야 건강보험 제도의 복잡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부터 보험료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의아했거든요. 매달 18만 원씩 나오는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계산기를 꺼내 이리저리 따져봤어요. 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는데 보험료가 왜 이렇게 높은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비교해봐도 차이가 컸어요. 비슷한 처지의 이웃은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낸다고 했거든요. 장명자 씨는 용기를 내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세대 구성 현황을 확인해 보더니 문제점을 찾아냈어요. 아들 명의로 주민등록 주소가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장명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 혼자 살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아들과 같은 세대로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설명이었어요. 장명자 씨는 그때서야 몇 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전세 계약할 때 주소를 잠시 옮겨놨던 기억이 났어요. 그 후로 주소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장명자 씨는 이런 사소한 일이 보험료에 영향을 줄 줄은 몰랐어요. 상담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피부양자 조건은 충분히 만족하지만 세대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장명자 씨는 바로 구청에 가서 세대 분리 신청을 했습니다.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몇 주 후 새로운 보험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 7만 원으로 대폭 줄어 있었거든요. 매달 11만 원씩 아끼게 된 셈이었어요. 연간으로 계산하면 132만 원이었습니다. 장명자 씨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더 냈는지 계산해 봤어요. 최소 1년 이상은 과다하게 납부했던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명자 씨처럼 주민등록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특히 자녀와 관련된 주소 이력이 복잡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소득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도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어야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이런 불일치가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명자 씨는 이제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본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자녀 명의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거나 세대 구성이 복잡하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간단한 행정 절차만으로도 상당한 전략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평생을 살아온 박영대 씨는 75세가 되어서야 건강보험료의 무게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매달 21만 원씩 나오는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거든요. 박영대 씨가 보유한 재산이라고는 30년 전에 구입한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어요. 현재 시세로는 1억 2천만 원 정도 되지만 임대를 주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살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은 없었어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건강보험료만큼은 고소득자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박영대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관리비며 공과금까지 합치면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21만 원이라는 보험료는 연금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박영대 씨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어요. 상담원이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도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는 거였어요. 아파트 가액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보험료에 반영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박영대 씨는 당황했어요. 집은 단순히 거주 목적이었는데 재산으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책정된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더욱 억울한 건 실제 소득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집에서 나오는 수익은 1원도 없는데 말이죠. 상담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가액은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으로 평가된다고 했어요. 박영대 씨는 집을 팔 생각도 해봤지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면 전세금이나 월세가 필요한데 그럴 여력이 없었거든요. 결국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박영대 씨는 매달 21만 원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생활비를 더 줄여야 했습니다. 외식은 물론이고 필요한 물건도 미루게 됐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박영대 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아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소득은 적은 경우 말이죠. 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가액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죠. 문제는 부동산 가격과 실제 소득 능력 사이에 괴리가 클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오래전에 구입한 부동산의 경우 시세 상승으로 가액이 높아졌지만 소득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박영대 씨처럼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한 채만 있어도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임대 수익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도적 특성을 미리 알고 있다면 은퇴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가족 간 명의 변경이나 공동명의 설정 등도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박영대 씨는 현재 연간 252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입 대비 상당한 비중이죠.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현실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명의 변경은 가족 간 증여나 신탁 설정 등을 통해 가능하며 세무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절세 방식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보험료 산정 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윤옥 씨는 딸의 결혼식이 끝난 직후 뜻밖의 고지서를 받고 멈춰섰습니다. 광주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69세 이윤옥 씨는 세대 분리에 숨겨진 함정을 뒤늦게 발견했거든요. 딸이 결혼하며 독립할 때만 해도 단순한 행정 절차라고 생각했거든요. 딸이 혼자 살림을 차리며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이윤옥 씨도 자연스럽게 세대 분리가 됐어요. 특별히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받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 남편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을 때는 별도 보험료가 없었는데 갑자기 16만 원이 찍혀 있었거든요. 이윤옥 씨는 고지서를 몇 번이나 다시 펼쳐봤습니다. 분명 잘못된 게 아닐까 싶었어요. 집도 그대로, 수입도 그대로였거든요. 갑자기 이런 큰 금액이 나올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기도 부담스러웠고 어디서부터 문의해야 할지도 막막해 했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확인해 보니 세대 분리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됐다는 설명이었어요. 이윤옥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딸이 독립한 것과 본인의 건강보험이 무슨 관계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상담원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피부양자 조건 중 하나가 같은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대 분리가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윤옥 씨는 소득이 거의 없어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였어요. 소득 신고를 통해 최저 구간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윤옥 씨는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안 됐는지 물어봤어요. 상담원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거였어요. 보험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벌써 4개월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이윤옥 씨는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도는 있었는데 시기를 놓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니 말이죠. 상담원은 다행히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한이 지나도 검토해준다는 얘기였어요. 이윤옥 씨는 바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소득 증명과 세대분리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들을 모아서 재심의를 신청했어요. 몇 주 후 다행히 재심의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윤옥 씨의 보험료는 월 4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과다하게 낸 보험료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몇 주만 일찍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4개월간 매달 12만 원씩 더 낸 총 48만 원의 손해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윤옥 씨처럼 세대 분리로 인한 피부 양자 자격 상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 독립이나 결혼 등으로 세대 구성이 바뀔 때 자동으로 일어나는 변화거든요. 문제는 이런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대부분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의 신청 기간이 90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기간을 놓치면 조정 가능한 경우라도 구제받기 어려워져요. 이윤옥 씨는 현재 적정한 보험료로 생활하고 있어요. 하지만 초기 대응이 늦어서 입은 손해는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혹시 최근에 자녀 독립이나 세대 분리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변동을 즉시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문이 생기면 바로 문의하고 9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점검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했듯이 건강보험료는 단순한 확인과 신청만으로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에요. 먼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화로 본인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1577-1000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대 구성 현황이에요. 가족 상황이 바뀌었는데 서류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자녀 독립이나 결혼, 이사 등으로 세대가 분리됐다면 피부 양자 혜택을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동차 보유 현황입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나 폐차했지만 말소하지 않은 차량이 보험료에 반영되고 있을 수 있어요. 거의 운전하지 않는 차량이 있다면 보험료 산정 제외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세 번째는 부동산 평가 기준이에요.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실제 소득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구입한 부동산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는 건강검진 수검 기록입니다. 검진을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최고위험군으로 분류돼요. 반대로 검진 결과가 양호하면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의문이 든다면 바로 조정 신청을 해보세요.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대부분 보험료를 줄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확인과 신청만으로 보험료를 절반 이하로 줄였어요.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90일 이내 이의 신청 기한을 지키는 것이에요.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즉시 문의하세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산정 내역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어떤 항목이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지 한눈에 파악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이 더 편하다면 1577-1000번으로 연락하세요. 상담원이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고 조정 가능한 부분을 안내해 줄 거예요. 중요한 건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늦을 때마다 손해가 계속 쌓이거든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연간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앱을 다운받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하면 됩니다. 확인 후 조정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서류 몇 장이면 충분해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면 또 한 달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김정숙 씨는 딸 결혼 후 3배로 뛴 보험료 때문에 밤잠을 못 이뤘어요. 하지만 세대분리 조정 신청 후 보험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매달 13만 원을 아끼게 된 거죠. 송만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중형차 때문에 보험료가 2배로 뛰었는데
자동차 보험료 산정 제외 신청 후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한복래 씨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건강검진 한 번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월 3만 원씩 줄어들었거든요. 연간 36만 원의 혜택이었습니다. 이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느낀 건 하나였어요. 제도는 분명히 있는데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명자 씨는 주소 정리만으로 월 11만 원을 절약했어요. 연간 132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었죠. 처음에는 설마 했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영대 씨처럼 부동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간단한 확인과 신청만으로 해결됐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윤옥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세대 분리 후 몇 달간 높은 보험료를 내다가 뒤늦게 조정받았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정보를 몰랐을 때의 답답함과 알고 난 후의 안도감이 정말 컸다고 하시더군요. 이 모든 사례들을 정리해보니 공통된 패턴이 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은 평균적으로 40에서 60% 정도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봤어요. 월 20만 원 내던 분은 8만 원으로, 15만 원 내던 분은 6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이죠. 더 중요한 건 이런 혜택이 특별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었어요. 제도가 있어도 모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보험료가 너무 높게 나와도 그게 맞는 줄 알고 참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몇 년간 손해를 본 분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확인하고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바로 적용되니까요.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가 알려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입니다. 망설이면 그만큼 손해가 계속 쌓여요.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대 구성이 바뀌었거나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 있거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높다고 느끼는 분들 말이죠. 의심스럽다면 일단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소개한 어르신들처럼 여러분도 보험료를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가 매달 수십만 원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